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핵점 대표 로건 킴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LG전자 주주 여러분들. LG전자 금일 현재 시각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또는 이제 마이너스 13%가량 떨어뜨리면서 심리적 저항 지지선인 20만 원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커요. 낙폭이 크다 보니까 LG전자 주주 여러분들의 상심도 큽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상심이 커도 괜찮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은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왜 괜찮은지 첫 번째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업 전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세부적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점이라고 하는 추매 타점과 매도 타점 역시도 우리는 잡을 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3%로 다시 20만 원을 이제 거의 눈앞에 두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 있어요. 바로 60일선입니다. 그리고 또 120일선 앞전에 15만 원이죠. 결론적으로 3개의 지지라인이 아직도 밑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근데 이 3개의 지지 라인까지 지금 이 떨어뜨리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실상 국장, 지금 대한민국 국내 증시가 오늘 이제 패닉셀이죠. 패닉셀. 기관과 외인이 전부 다 던져버리니까 여기에 공포심에 던져서 나도 같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제 영상 보고 어제 제 영상 보고 안 던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지금 뭐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실 텐데 이거는 그냥 패닉셀. 냉정하게 말해서 현재는 거시경제적으로 보면 그냥 투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던지는 투매 물량. 우리는 이걸 줄여서 거시경제적 투매라고 합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즉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냐면 이 친구가 대봉을 한번 찍고 내려오면서 주가가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정확히는 시세를 리레이팅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지저분하게요. 자, 좀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현재 구간에서 시세를 리레이팅, 즉 다시 한번 재평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금액대에서 머물렀다가 재평가를 받고 이제 다시 한번 주가를 좀 띄워주는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있는 구간인 거예요. 지금 현재 구간이. 그래서 보시면 지금 여기 매수 신호가 뜨잖아요. 계속.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매도 신호 여러분, 이거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지 이건 너무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매수 신호가 뜨고 그 다음에 골드존이 떴다는 거죠. 자,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아니 매수 신호가 뭐고 골드존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기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제 기법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핵점 기법입니다. 핵점 기법. 자, 핵점 기법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세 가지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자, 이 매매 기법, 핵점 매매가 뭐냐면 일단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골드존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이 골드존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기관, 증권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되어야지 발생되는 겁니다. 즉 개인들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온다 한들 이때 생기지 않아요. 메이저 자금이 발생해야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있습니다. 자, 핵점 매수, 매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헤지 펀드 애들이 저점 매집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할 때 이때 생기는 게 이 신호예요. 근데 한 가지 공식이 있어요. 이제 이 공식만 알면은 정말 끝입니다. 매수 신호, 즉 헤지 펀드 애들의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한다. 그러면 결론은 폭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헤지 펀드 애들이 매집을 하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에 메이저 자금이 유입된다. 그럼 폭등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반도체 한번 볼까요? 매수 신호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폭등. 그리고 바로 분할 매도 신호도 나오죠. 여러분, 이게 바로 논리와 기법으로 하는 주식이에요. 논리와 기법이 들어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매수 신호가 뜨고 10거래일 안에 골드존이 발생했다.
그러면 폭등. 그 중간중간에 뜨는 매도 신호는 말 그대로 분할 매도, 전량 매도가 아닙니다. 절대 분할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따져볼게요. 자,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그냥 최고점까지 갔다고 했을 때 순수하게 퍼센테이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236.49%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시야가 좀 트이셨을 겁니다. 자, 골드존, 그 다음에 매집 신호. 그러면 여러분 혹시라도 이 제 영상 지금 보시면서 이 골드존과 매집 신호를 나도 한번 받고 싶은데라고 하시는 분들, 또 심지어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여기 위에 있는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네, 핵점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분도 빠짐없이 이거 신호에 대해서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신호 다 공유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핵점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요 신호 다 보내드린다는 점 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LG전자가 기법이 나왔잖아요. 매집 신호가 나오고 골드존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결국 아직도 물량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박스권 시세를 리레이팅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실 겁니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은, 떨어지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서 패닉셀. 근데 이 패닉셀이 주인공은 바로 미국의 25일 날 발표될 PCE 지수 때문이죠. PCE. 미국 개인 소비물가 지수인데 이 지수가 만약에 높이 올라가면 사실상 조금 더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보다 밑돌게 된다면 예상치보다 밑돌게 되네? 그러면은 우리가 고금리에 대한 이제 걱정, 우려가 사실상 줄어듭니다. 고금리 우려가 줄어들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사실 금리에 좀 민감하죠. 왜냐?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LG전자는 결국 수입 이제 제품을 받아와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또는 금리에 강하죠. 이게 바로 LG전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금리에 약하기도 하지만 금리에 강하기도 하다. 되게 모순적이죠. 그게 왜냐면 LG전자 같은 경우는 금리가 고금리 우려가 없어지면 일단 사실 제품이나 수급이나 그런 게 이제 쉬워지면서 LG전자의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힘을 발휘합니다. 근데 금리가 강하면 요때 돈은 제품 만들 때 돈은 좀 들겠죠. 근데 제품도 어디다 팝니까? 북미나 유럽에 팔겠죠. 이때 우리나라 돈으로 팝니까? 아니죠. 달러로 팔죠. 그럼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이 친구 LG전자 같은 경우는 외화를 잘 벌어오죠. 왜냐? 특히 LG전자의 가장 핵심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장인데 LG 마그나에서 만드는 전장, 전기차에 대한 전장입니다. 이게 북미나 유럽에선 지금 너무나 잘 팔려서 LG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 전장을 판 금액이 결국 달러와 환 차익으로 인해서 뭐가 됩니까, 여러분? 영업이익이 올라가죠. 그러면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역시나 사실 따놓은 당상일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 우리는 현재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헤지펀드 애들이 지금 노리는 매매 방식, 얘네가 하는 매매 방식, 우리가 이 매매 방식을 좀 알아야 된다. 자, 매매 방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LG전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목표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테스입니다. 그 근거가 맞는지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테스라는 종목은 최근에 최고가를 찍으면서 큰 재미를 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골드존이 발생합니다.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돼요. 네, 날짜상 요때가 4월 이제 거의 초중순이죠. 초중순. 요때 이제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됩니다. 골드존이 발생하죠. 그때 매수 신호가 떠서 저희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신호를 다 발송해 드렸습니다. 매수 신호가 떴다. 테스라는 종목에서. 자, 그래서 여기 평단가 말씀드렸고 이제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매도 신호가 중간에 떠요. 요런 거는 여러분 이때 매도 신호가 뜨는 것은 사실상 무시하는 매도 신호도 있어요. 분명히 매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도 있는데 이 헤지펀드 애들이, 근데 짧게 일어나는, 즉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숏의 형태로 나오는 경우는 그냥 무시합니다. 왜냐면 결국에 단타라는 얘기하니까. 근데 이때 테스라는 기업은 사실 단타 칠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의 소부장 기업으로서 조금 더 우리가 해지의 느낌으로, 만약 반도체가 가는데 반도체가 힘이 빠질 때는 해지의 느낌으로
제가 진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겁이 날 일이 없었죠. 이거를 이 매도 신호를 숏인지 아니면은 크게 치는 이제 좀 매도를 크게 치는 건지 요런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주식의 경험과 이제 과학으로 또는 논리, 기법 이런 걸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걸로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앞전의 매도 신호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도 신호, 세 번째 매도 신호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 첫 번째 매수 신호 드렸을 때 그 이후로 가면은 충분히 여기까지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이때 근데 매수 신호가 한 번 더 뜹니다. 제가 얘기해요. 춤에 가시죠. 신호를 한 번 더 드립니다. 춤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오르죠. 요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요거는 무시했습니다. 왜? 숏이니까요. 그냥 짧게 치고 빠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한 번 더 주춤합니다. 박스권 요때 매도 신호. 요때가 아마도 이때는 1차 분할 매도를 했을 거예요. 분할 매도. 자, 하지만 1차 분할 매도 뭐 오케이. 자, 요때 세력들 따라가면 됩니다. 결국 헤지펀드 애들 그런 세력들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 다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매도는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칠 때 요때 1번 분할 매수를 했구나. 첫 번째 분할 매수를 했구나. 오케이. 분할 매수하고 좀 더 지켜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업이 제가 기업 분석도 한다 그랬죠. 가치 분석도 합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두 번째 또 들어가요. 네, 총 세 번째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폭등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얘네가 2차 분할 매도를 합니다. 2차 분할. 이때 전량이 나가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들어오는 금액은 여러분 사실상 개인들이나 기관 뭐 이쪽이 더 컸지 이쪽 애들이 이 메이저 자금이 사실상 다 털어 나간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여기서 호재로 인해서 돈을 더 집어넣으니까 결국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때 고점을 돌파해버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추세선을 한번 그어봤을 때 여기죠. 여기서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최고점까지 이렇게 했을 때 자, 퍼센트를 봐야죠. 퍼센트가 몇 퍼센트가 나오냐 했을 때 168%가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게 주식이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 논리 그리고 기법으로 만들어낸 과학이죠.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골드존 뜨고 핵점 매수 신호 뜨고 매도 떴을 때 내가 어떻게 정말 신호만 받으면 되죠. 사실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신호만 받으신 거예요. 메이저 자금 유입됐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떴네요. 매도 신호 떴지만 이거 무시할게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한 번 더 떴는데 요때는 1차 분할 매도입니다. 네, 분할 매도예요. 자, 여러분 분할 매도 어느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 세 번째 매수 들어갑니다. 세 번째 매수. 그리고 분할 매도 떴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 버티겠습니다. 왜? 가치가 충분히 밸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고점 떴죠.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퍼센트 몇 퍼센트라고요? 168%라 이 말이죠. 이런 걸 여러분 우리는 기대하면서 해야 된다. 이게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테스 같은 종목이 또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히든 종목 있잖아요. 히든 종목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스 차트랑 볼 때 어떻습니까? 골드존 발생했죠. 골드존 발생하고 매수 신호 발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살짝 올랐을 때 매도 신호 떴지만은 전혀 걱정 안 하죠. 네, 걱정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매수 신호 또 뜹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메이저 자금이 유입이 되고 매수 신호가 떴다라는 것은 결국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집이 쭉 이어집니다. 쭉 이어지면서 결국 횡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테스 같은 그런 이제 종목에 이 친구 역시도 가치 분석은 제가 이미 끝났어요. 그러면 호재가 하나 터뜨려 준다면은 정말 핵폭발에 딱 터뜨릴 버튼 하나만 눌러준다면 사실 이 친구 여기서 매수 신호 돼 있고 매집 돼 있으니까 한번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주식은 논리와 기법으로 해야 돼요. 그 논리와 기법은 말씀드렸지만 골드존 그리고 이제 헤지펀드 애들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요 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이 히든 종목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제 번호 010-3489-2925 번호로 핵점이라고 치기가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 그럼 그냥 숫자 1번이라고 쳐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얻어가는 거죠. 아까 1번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은 이 제 신호 수식도 받아가시는 거고 히든 종목도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받습니다.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요.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제 연락처 3489-2925번으로 문자 주셔가지고 이제 수식도 받아가시고 히든 종목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핵점 기법, 이 골드존과 핵점 매수 매도, 이 핵점 기법으로 과연 실전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증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상장입니다. 네, 키움증권에서 나온 상장이고요. 네, 1억 대회 탑10. 네, 보시면은 여기 닉네임, 네, 중간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여기 닉네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키움 영웅전 2023년 3월. 네, 이렇게 네, 다 있고요. 감사장도 받았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터넷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실제 인터넷 사이트고요. 뭐 조작이나 그런 게 불가능한 실제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2023년 3월에 제가 이제 거의 탑10 안에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2023년 3월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 3월입니다. 여기서 이제 갔을 때 보시면은 2023년 네, 1억 대회 여기 탑10 에 방금 예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자, 그래서 이거랑 다시 상장을 보여드리면은 이 상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전에서도 핵점 기법이 검증이 됐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LG전자 우리가 목표가를 한번 잡아봐야죠. 그러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기업 전망을 심어줄 수 있는 뉴스도 한번 봐야죠. 자, 오늘 아침 교보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떴습니다.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협업 본격화, 목표 주가 35만 원으로 상향이라고 이렇게 뉴스가 떴죠. 2분기 영업이익이 1.5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달러를 정말 잘 벌어와요. 근데 안 그래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피지컬 AI라는 호재까지 발생하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다고요. 근데 2분기 역시도 사실상 어닝 서프라이즈 1.5조 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환 차이까지 발생하죠. 그러면 이거랑 다 따졌을 때 이 친구의 예상 주가가 얼마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 친구의 지금 현재 떨어지는 패닉셀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를 아까 교보증권에서 35만 원 잡았죠. 저는 그 목표가를 조금 더 살짝 전망을 러프하게 봅니다. 35만 원에서 40 정도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35에서 40 정도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네, 결국에 기업의 밸류에 있습니다. 기업 가치를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봐요. 이 기업의 밸류가 결국 주가를 만들고 그 주가는 결국 나중에 시장이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판단하는 그 주가가 적정 주가인가 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는 당연히 아니다라는 거죠. 시세를 결국 다시 한번 재평가받고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참을인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대형 구간이에요. 이 구간이.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의 비중은 얼마입니까? 누구는 지금 사실상 반토막 났어요. 근데 누구는 지금 반 이상 수익을 보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결국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사실 천차만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40만 원대 가지고 계시던 30만 원대 가지고 계시던 20만 원대 가지고 계시던 결국 여러분의 평단에 따라 대응 전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제 영상 보시면서 내가 4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내가 대응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LG라고 문자 치시고 그 다음에 비중 얼마 그리고 평단 얼마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순차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 리포트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얼마, 평단 얼마, LG 얼마 가지고 있는지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의 맞게 눈높이에 맞게 확실하게 짜드린다는 점, 대응 전략을 만들어 드린다는 점, 요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LG전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우리는 앞을 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후회는 뒤를 보게 만들어요.
우리는 후회가 아니라 앞을 보는 투자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LG전자 현재 구간에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식경제 스토리텔러 로건 킴이었습니다.